과거에 비하여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은 특히 부모님과 자녀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하고 많은 상속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상속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저도 작게나마 웰다잉 문화운동 등을 통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웰다잉 문화운동은 2020년 20대 국회의원직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본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꾸준히 강연 등을 해오신 원혜영 전 의원님이 공동대표로 계신 곳으로서 유언장 써보기, 생애보 만들기, 유산기부, 연명의료 결정 후견제도 확산 등 나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웰다잉 콘텐츠를 개발하며 법과 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위 웰다잉 문화운동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상속과 관련한 문제,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하고 여러 모임에 초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속 설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속 설계를 하는 방법은 생전의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으로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 그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에 결국 얼마만큼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의 경우 6억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아직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공제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유증, 즉 유언의 경우에는 단독 행위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자가 언제든 본인의 뜻에 따라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유언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한 유언이 효력이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은 보통 유언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유언에 관여했거나 유언을 알고 있었던 상속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요. 특히 피상속인이 치매 등의 상태에서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 등의 여부와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 철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유자, 즉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서 이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생전에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의 부모님께 드리고 위탁자가 사망하시고 나면 생전 유언대용 신탁 계약으로 정하여진 수익자에게 이 재산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유언대용 신탁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급 후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주식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유언대용 신탁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 설계의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기에 상속 설계를 하려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 어머님께서 현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전에는 이 아파트를 의뢰인 그 장녀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이 치매가 걸리신 이후에는 이 아파트를 못 주겠다. 영모기지론을 받아서 본인의 생활비로 써야겠다.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겠다 등 계속 의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쓸 생활비, 병원비 등을 없을까봐, 이게 나중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못할까봐 이 재산을 주지 않고 본인이 처분하려는 그런 듯한 의사를 보이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법무사 등을 통해서 증여를 받으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에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요. 이에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상속 설계 방법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권해드렸습니다. 먼저 어머님, 즉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님이 현재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바탕에는 재산을 이전한 이후에 생활비 등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인데요. 어머님께서 유언대용 신탁으로 재산을 신탁하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과 이 신탁을 통해서 관리를 하며 발생하는 수익, 그 수익은 어머님 생전에는 어머님께서 받으시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비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님께서 이 재산을 지금 처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전을 해두면 어머님께서 처분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한 수익자, 잔여재산 기속권리자로 의뢰인을 장녀를 설정을 하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기속 절차에 따라서 이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어머님도 그 자녀분도 만족을 하셨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즉시 이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면 추후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으셨고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님께서 본인 몰래 이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시거나 혹은 이대로 놔두면 추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 수탁자 자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이 재산 관리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머님께서 위탁자로서 해지권이 있다는 점을 통해 어머님 재산을 지금 현재 즉시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녀분의 입장에서도 이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어머님께 이 수익을 드리지만 추후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게 되면 결국 사후 수익자 또는 잔여재산 기속권리자로서 이 아파트를 기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추후에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설계는 이와 같이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율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